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곤도 마코토 지음, 이근아 옮김, 단안출판. 자신보다 환자를 더 사랑하는 의사. 항암제는 효과가 없다. 건강검진은 백해 무익하다. 암은 원칙적으로 방치하는 편이 좋다. 40년 동안 의사로 일해온 곤도 마코토는 병원에 자주 갈수록 불필요한 약이나 과도한 의료 행위로 수명이 단축되기 쉽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이 같은 위험한 고백으로 의학계에서는 눈밖에 났지만 환자 중심의 치료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항암제의 독성과 확대 수술의 위험성 등 암치료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소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제60회 키쿠치 간상을 수상했다. 이 책은 환자를 상품으로만 취급하는 현실에서 자신보다 환자를 더 사랑하는 의사의 진심 어린 고백을 담고 있다. 과잉진료로 이어지는 초기 암 진단이나 건강검진에 현혹되지 않도록 의학 상식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병원과 약을 멀리함으로써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추천사 과잉진료의 현실을 뒤집어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 책의 서문을 의뢰받았을 때 처음에는 주저하는 마음이 앞섰다. 저자의 주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약간 과격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주장을 꼽자면 항암제는 독이고 암치료는 고통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하는 내용이다. 매일 라디오 주치의 이충원입니다. 라는 프로그램과 9시 뉴스를 통해 의학 정보를 전하는 의학 전문 기자 입장에서는 균형 잡힌 시각이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검증되고 의미 있으면서도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하려고 노력하는 나로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일본 유수 병원에서 암을 치료하는 전문의이다. 이 책은 수많은 환자를 치료할 저자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있다는 사실로 결코 가벼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현대의학은 구조적으로 과잉진료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 로봇 수술 같은 첨단 치료 장비나 최신 암 치료기 등이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환자의 수명과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한번 따져볼 일이다. 암은 우리나라에서 과잉진료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임종을 앞둔 말기 암 상태에서도 항암제를 투여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암 환자가 숨지기 2개월 전에 1년 치료비의 절반을 쓴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저자는 암으로 고통받다가 죽는 것은 암 때문이 아니라 암 치료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암으로 고통받다가 죽는 것은 암 때문이 아니라 암 치료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과잉진료가 이루어지기 쉬운 환경인 만큼 이 책이 지니는 의미는 크다. 우리나라의 국민병원 이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병원 문턱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3,000원만 내면 아무 때나
동료원에서 전문의를 만날 수 있다. 대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대통령 주치의처럼 소문난 명의한테도 많은 정도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유럽 각국은 복지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병원 문턱이 높다. 네덜란드 경우 감기 증상 때문에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2, 3일이 걸린다.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 당일 진료는 아예 받지 않기 때문이다. 더 큰 병원에 가고 싶어도 주치의가 허가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주치의 제도가 국민의 병원 이용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황은 다르다. 우선 병원 이용을 제어하는 주치의 제도가 없다. 진료비도 저렴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는다. 의사도 낮은 수가에서 수익을 내려면 환자를 많이 진료해야 한다. 그로 인해 간혹 필요 없는 검사나 시술이 시행되기도 한다. 구조적으로 과잉진료가 나타나기 쉬운 환경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성인의 27%가 만성질환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의외로 진료 건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7배가 된다. 저자는 이 같은 모습을 편의점 가듯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다. 문제는 과잉진료 폐해가 환자의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을 강조한다. 감기 걸렸을 때 약을 먹으면 7일, 약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기 때문에 감기약은 통상 발열 등의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처방한다. 하지만 약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 힘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전보다 많은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항생제 처방률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의사 탓만 아니다. 오히려 환자들이 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약을 못 쓰거나 과연 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을 강조한다. 약을 먹으면 7일, 약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약은 우리 몸의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 힘을 떨어뜨릴 수 있다. 약은 잘못 쓰거나 과하면 독이라는 사실. 또한 저자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의 기준치가 점점 낮아지는 것은 제약회사의 농간이라고 말한다. 저자의 이런 생각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정상 수치가 내려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환자가 늘어날수록 제약회사의 이익은 커지기 때문이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발견되면 먼저 운동이나 식습관 교정 등을 통해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발견되면 먼저 운동이나 식습관 교정 등을 통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살을 빼고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이 늘어나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정상화된다. 살을 빼고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이 늘어나면 혈압을 콜레스테롤 정상화된다. 그러나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은 찾기가 쉽지 않다. 꾸준히 운동을 하고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당한 의지가 갖고 시작해도 열흘에 9번 실패한다. 사람들이 습관을 바꾸는 것보다
하는 약을 복용하는 것을 훨씬 쉽게 생각한다는 말이다. 사람들이 습관을 바꾸는 것보다 약을 복용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만 높아도 건강에 큰 이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이가 드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혈압이 상승한다고 말한다. 노인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낮으면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심장병이나 뇌졸중 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진실이다.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가 나온 이후 인류 평균 수명은 수십 년이나 늘었다. 인류 수명이 늘린 또 다른 약으로는 고지혈증 치료제가 꼽힌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키는 심장병이나 뇌졸중 등으로 이어진다. 인류 또 다른 약으로는 고지혈증 치료제가 꼽힌다. 인류 수명을 늘린 또 다른 약으로는 고지혈증 치료제가 꼽힌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동맥경화 가속되어 심장병이나 뇌졸중 등으로 이어진다. 운동이나 식습관으로 조절이 안되면 약을 써서라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철저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운동이나 식습관으로 조절이 안되면 약을 써서라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야 된다. 운동이나 식습관으로도 조절이 안되면 약을 써서라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철저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들 중에는 많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치료제를 한꺼번에 먹는 사람도 종종 있다. 이렇게 여러 약을 복용하다 보면 약물의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환자 중에는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치료제를 한꺼번에 먹은 사람도 종종 있다. 이렇게 여러 약을 복용하다 보면 약물의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호부작용 따라서 가능한 약을 복용하지 말라는 저자의 주장은 약을 복용하지 말라는 저자의 주장은 너무 약에 의존하지 말라는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실제로 약을 여러 알 복용하기보다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약을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약을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검진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이다. 세계적으로 건강검진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다. 우리나라의 암치료 성적은 미국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 이는 건강검진을 통해 초기 발견된 암이 많기 때문이다. 완치로보는 5년 생존율이 이 암이 대장암 등 주요암에서 70~80% 넘는다. 그러나 이런 치료 성적에 대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혹시 가만히 내버려둬도 되는 암을 검진을 통해 미리 발견해 수술한 것은 아닌지. 가만히 두어도 되는 암을 검진을 통해 미리 발견해 수술하는 것이 아닌지 말이다. 초기 암이 많을수록 전체 치료 성적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문제는 불필요한 수술 과정에서 환자가 입은 피해, 굳이 필요 없는 수술인데도 장기를 떼냈다면, 환자는 평생 불필요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건강검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저자의 주장은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다. 평생 불필요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문제는 불필요한 수술 과정에서 환자가 입은 피해이다. 굳이 필요 없는 수술인데도 장기를 떼냈다면 환자가 평생 불필요한 후유증을 시달리게 된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되는 암을 검진을 통해 미리 발견, 수술한 것이 아닌지 말이다. 적이암이 많을수록 없다는 저자 주장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또 다른 건강검진의 폐해는 방사선 피폭이다. 검진에서 많이 사용되는 CT는 피폭량이 흉부 X선의 100배가 된다. 특히 전신 암 검사로 통용되는 RET, CT의 경우 한 번의 검사에 흉부 X선 검사의 200배, 연간 방사선 피폭 한도의 20배 넘어선다. 방사선은 담배와 함께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 담배를 들이마시는 양에 비례해서 암발성 위험이 커지는 것처럼 방사선 피폭도 마찬가지다. 진단을 위해 꼭 필요할 경우가 아니라면 인공 방사선에는 적게 노출될수록 좋다. 건강검진의 또 다른 폐는 방사선 피폭이다. CT는 피폭량의 흉부 X선의 100배를 넘는다. 검사로 통용되는, 특히 암 전신 검사로 통용되는 PET, CT 경우 한 번 검사를 X선보다도 200배, 연간 방사선 피폭 한도를 20배가 넘어든다. 조금 살집이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거나 기름진 너무 멀리 할 필요가 없다는 저자의 의견은 최근의 연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비타민 보충제 무용론에 대해서도 나도 저자와 같은 생각이다. 이 책에 나온 핀란드 쇼크가 대표적 예이다. 남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베타카로틴을 복용하게 한 결과 폐암 발생률이 18%나 증가했고 사망률도 8%, 폐암 발생률 18% 증가, 사망률도 8% 높아졌다고 한다. 비타민 암이나 심장병 예방 효과가 없고 사망률도 낮추지 못한다는 사실은 권위 있는 연구들을 통해 속속이 밝혀지고 있다. 비타민 E의 경우는 뇌출혈 위험이 높아진다. 소금이 고혈압에 나쁘지 않다거나 독감 백신에 맞을 필요가 없다는 저자의 주장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짜게 먹은 습관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위암의 원인이 되어 콩팥에도 좋지 않다. 독감 백신의 경우 건강한 사람은 굳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는
없지만 노약자 경우 폐렴,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특히 예방주사를 있는 것이 좋다. 독감 백신의 경우 건강한 사람은 굳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필요는 없지만 노약자의 경우 폐렴,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부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기를 바란다고. 이 책은 자연치유력을 높이기 위한 최소 의료를 지향한다. 불필요한 약이나 시술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있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내가 받고 있는 검사나 치료가 혹시 과한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짚어보게 된다. 아울러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운동을 시작하거나 생활습관을 바꿀 마음이 생긴다면 이 책의 지니는 가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정신과 전문의 이충원, KBS 의학 전문가, KBS 1라디오, 라디오 주치의 이충원입니다. MC 제60회 기쿠치 간상을 수상하며 나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학계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만 해왔다. 암은 절제하지 않아야 낫는다. 항암제는 효과가 없다. 건강검진은 백해무익하다. 암은 원칙적으로 방치하는 편이 좋다. 이런 이유로 의학계로부터 상은 고사하고 빈축만 샀기에 이렇게 훌륭한 상을 받게 된 것이 참으로 반갑고 기쁘지 않을 수 없다. 의학계의 별정으로 불리는 나를 격려해주는 상으로 알고 감사히 받겠다. 내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치료법을 선택해준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방암의 경우 유방을 전부 절제하는 것이 상식이었던 때의 나의 이야기를 듣고 유방을 온전히 보존하는 요법을 선택해주는 환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용기 있는 선구자적 행동이 있었기에 현재 유방 온존요법은 유방암의 표준치료법이 되었다. 또한 암은 치료하지 않는 편이 오래 살 수 있다는 나의 말이 이해하고 암을 방치하기로 결정한 150명 이상의 환자들이 보낸 지지도 한몫했다. 암 방치요법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바로 그들 덕분이다. 이에 기쿠기 치킨상을 나뿐 아니라 그들 환자들에게도 수여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쿠치간 상은 일본 문학가 기쿠치간 1888년부터 1948년까지 기념을 제정된 문화상이다. 문학, 연극, 영화, 신문, 방송, 잡지, 출판, 현재 유방 온존요법은 유방암을 표준치료법이 되었다. 또한 암은 치료하지 않는 편이 오래 살 수 있다는 나의 말이 이해하고 암을 방치하기로 결정한 150명 이상의 환자들이 보낸 지지도 한몫했다. 암 방사요법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바로 그들 덕분이다. 이에 기쿠치간상
키쿠치 간상. 추천사 과학진로의 현실을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감사글 제60회 키쿠치 간상을 수상하며 시작하는 글. 문제는 병이 아니라 치료법이다. 차례. 의사가 병을 만들고 환자를 만든다. 환자는 병원의 봉이 아니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빨리 죽는다. 노화 현상을 질병으로 봐서는 안 된다. 혈압 130은 위험수치가 아니다. 혈당치를 약으로 낮추면 부작용만 커진다. 콜레스테롤을 약으로는 병을 예방할 수 없다. 암 오진이 사람 잡는다. 암의 조기 발견은 행운이 아니다. 암 수술하면 사망률이 높아진다. 한 번의 CT 촬영으로도 발암형이 있다. 의사를 믿을수록 심장병에 걸린 확률이 높다. 파트 2. 병을 고치려고 싸우지 마라. 3종류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먹지 마라. 감기에 걸렸을 때 항생제를 먹지 마라. 항암 감기에 걸렸을 때 항생제를 먹지 마라. 항암치료가 시한부 인생을 만든다. 암은 건드리지 말고 방치하는 편이 낫다. 습관적으로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지 마라. 암 환자의 통증을 다스리는 법. 암 방치요법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편안하게 죽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다. 챕터 3. 암 검진과 수술 함부로 받지 마라. 암 검진은 안 받는 편이 낫다. 유방암의 작은 경부암은 절제 수술하지 마라. 위 절제 수술보다 후유증이 더 무섭다. 센티미터 미만의 동맥류는 파열 가능성이 낮다. 채소 주스, 면역요법 등 수상한 암 치료법에 주의하라. 면역력으로 암을 이길 수 없다.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가 (1cm) 미만의 동맥류는 파열 가능성이 낮다. 채소, 주스, 면역요법 등 수상한 암치료법에 주의하라. 면역력으로는 암을 이길 수 없다.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가 너무 잦다. 파트 4. 잘못된 건강상식에 속지 마라. 체중과 콜레스테롤을 함부로 줄이지 마라. 영양제보다 매일 달걀과 우유를 먹어라. 술 알고 마시면 약이 된다. 다시마나 미역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마라. 콜라겐으로 피부는 탱탱해지지는 않는다. 염분이 고혈압에 나쁘다는 것은 거짓이다. 커피는 암, 당뇨병, 뇌졸중 예방에 좋다.
파트 5. 내 몸 살리려면 이것만 알아두자. 건강해지려면 아침 인강제라. 지나친 청결은 도리어 몸에 해롭다. 큰 병원에서 환자는 큰 병원에서 환자는 피험자일 뿐이다. 스킨십은 통증과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입을 움직일수록 건강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독감 예방접종은 하지 않아도 된다. 내버려두면 낫는다고 생각하라. 웰다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건강에 오래 살 수 있는 4가지 습관. 희로애락이 강한 웰다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건강에 오래 살 수 있는 4가지 습관. 희로애락이 강한 사람일수록 치매에 안 걸린다. 10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을 건강에게 오래 살 수 있는 4가지 습관. 희로애락이 강한 사람일수록 치매에 안 걸린다. 10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인생을 설계하라. 당신도 암에서 일 수는 없다. 당신도 암에서 일 수는 없다. 당신도 암에서 일 수는 없다. 자연사를 선택하면 평온한 죽음을 맞을 수 있다. 죽음을 대비해 사전 의료 의향서를 죽음을 대비해 사전 의향서를 써놓자. 문제는 병이 아니라 치료법이다. 세계에서 의사를 가장 좋아하는 일본인. 어느 날 한 환자가 찾아와 내게 이렇게 말을 했다. 선생님, 저 죽을 뻔했습니다. 독감 예방주사 안 맞는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이렇게 낫기는 했지만 정말 무섭더군요. 나는 이렇게 조언했다. 그건 예방주사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는 맞지 마세요. 그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런데 다음 해 그 사람이 또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올해도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만담 같은 이야기지만 병원에 있다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을 자주 겪게 된다. 불길로 날아드는 나방처럼 스스로 의사에게 달려들어 생명을 잃거나 목숨을 단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말이다. 일본인은 세계에서 병원을 가장 좋아하는 국민이다. 1년에 평균 14회 정도 병원을 찾는데 이 수치는 선진국의 2배 이상이나 된다. 건강검진이나 암 발생, 암 건진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검사를 받는다. 병을 가면 의사가 어떻게 해줄 거야? 병에 대해서는 의사가 전문가니까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을 거야.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의사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죽을 뻔한 경험이 있더라도
의사는 정말로 당신의 병을 예방하거나 고쳐주는 것일까? 의사는 내가 말하는 것이 거부하긴 했지만 답은 아니다. 이다. 감기, 두통, 콜레라,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고혈증, 부정맥, 의사는 정말로 당신의 병을 예방하거나 고쳐주는 것일까? 의사인 내가 말하는 것이 거부하긴 하지만 답은 아니다. 아이디어, 아이 감각, 두통, 고혈압, 고통, 콜레스테롤증, 고지혈증. 질병의 90%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낫거나 회복이 빨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그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위험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감기 바이러스에 적응하려면 감기를 치료하는 감기약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감기 바이러스에 적용해서 감기를 치료하는 감기약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감기 바이러스를 적용해서 감기를 치료하는 감기약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열을 낮추는 해열제나 기침약 등 불쾌한 증상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대중요법의 약을 몸을 잠시 해주겠지만 회복은 오히려 더디게 한다.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은 전부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몰아내려고 싸우고 있는 신호이다. 대중요법 약은 이런 우리 몸의 치유력을 방해할 뿐이다. 독감 백신, 예방접종이나 리젠자, 입안에 뿌려 들이마시는 세계 최초 흡입식 독감 전문 치료제. 같은 치료약은 실제로 독감을 예방했다거나 치료했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 기껏해야 효과가 기대된다는 수준이다. 한편 감기약이나 독감 백신의 부작용으로 사람은 상당수에 이른다. 고혈압 기준치를 조작해 치료약의 매출을 증가시킨다. 일본의 경우 고혈압 환자는 4천만 명, 고콜레스테롤, 테롤 혈증 환자는 3천만 명, 당뇨병 예비군을 포함해 2~3천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만 보면 일본에는 엄청난 수의 병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이런 상황을 약을 팔기 위한 제약회사의
예를 들어 이 정도부터는 치료하는 편이 좋다라는 고혈압의 진단 기준이 특별한 근거도 없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160mg/g이었던 최고 혈압 수축기의 기준이 2000년에는 140mg/g으로 2008년에는 대사증후군 검진에서는 130까지 내려간 상태다. 나이가 들면 대개 혈압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50세가 넘으면 최고 혈압이 130, 일반적인 수치이다. 하지만 현행 기준에 따르면 이 수치로도 고혈압 환자가 되어 혈압 강화제 치료받는 처지가 된다. 그 결과 약품업계는 큰 이익을 보게 되었다. 1988년에 약 2천억 엔이었던 혈압 강화의 매출이 2008년에는 1조 엔을 넘어섰다. 20년 동안 매출이 무려 6배나 뛰어오른 것이다. 그야말로 혈압 상술의 대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마찬가지이다. 이 수치가 높은 편이 오래 산다는 것은 이미 10년 전에 밝혀졌지만 기준치는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다. 스타딘 계열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연간 2,600억 엔에 달하는 물량이 판매되고 있다. 콜레스테롤을 관련한 의료비 금액의 3배에 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혈압 강화제나 콜레스테롤을 약으로 낮추면 수치는 개선되어도 생명을 단축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실시되는 수만 명 규모의 추적 조사에 명확히 밝혀지는 사실이다. 문제는 혈압 강화제나 콜레스테롤 약으로 낮추면 수치는 개선되어도 생명을 단축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암은 치료할수록 생명이 단축된다. 암의 90%는 치료하는 것보다 그냥 방치하는 편이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다. 유명한 아나운서였던 이스미 마사타카는 자신의 악성 스킬즈 암, 경성암이라는 사실을 밝힌 뒤 대수술을 받고는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20년 동안 150명 이상의 암 방치 환자를 지켜봤지만 스킬스 위험이라도 몇 개월 만에 사망한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평소대로 생활하면서 3년에서 길면 9년 동안 살다가 사망한 환자도 몇 명 있었다. 항암제는 맹독이다. 항암제의 효과란 암 덩어리를 일시적으로 작게 하는 것일 뿐 암을 치료하거나 생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인 암은 대부분 위암이나 유방암처럼 덩어리로 이루어진 고형암으로 그런 암에는 항암제가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다. 고통스러운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수명을 단축하는 작용만 할 뿐이다. 대부분 암은 치료할수록 생명이 단축된다. 암 90%는 치료하는 것보다 그냥 방치하는 편이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다. 대수술을 받고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20년 동안에 150명 이상의 암 방치 환자를 지켜봤지만 평소대로 생활하면서 3년에서 길면 9년 동안 살다가 사망한 환자들도 몇 명이나 된다. 항암제는 맹독이다. 항암제 효과란 암 덩어리를 일시적으로 작게 하는 것일 뿐 암을 치료하거나 생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인 암은 대부분 그러면 암 금지는 어떨까?
그러면 암 검진은 어떨까? 그 역시나 유효하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암을 아무리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해도 60년대부터 암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검사에서 발견된 암은 대부분 생명을 앗아가지 않는 유사암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이 검사에서 발견된 암은 대부분 생명을 앗아가지 않는 유사암이다. 진짜 암이라면 이미 전이가 됐을 것이므로 진짜 암이라면 이미 전이가 되었을 것. 절제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절제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는 의미가 없다. 즉 유사암이든 진짜암이든 암은 될 수 있는 방치하는 편이 편안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다. 진짜암이라면 이미 전이가 됐을 것. 절제술이나 항암제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즉 유사암이든 진짜암이든 암은 될 수 있는 한 방치하는 편이 편안하게 오래 살 수 있다. 폭력배나 강도보다 무서운 의사들. 주변을 둘러보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생명을 잃거나 장애가 생기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나운서 있다가 얘처럼 활기차게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암에 발견되어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는 몇 달 만에 사망하는 비극 여전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 환자들이 죽기 직전까지 겪는 투병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엄청난 권태감, 구토, 탈모, 급격한 시약증 등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된다. 치료를 받다가 생명을 잃거나 장애가 생기기 드물지 않다. 몇 달 만에 비극을 갑자기 암이 발견되어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는 있다. 그 환자들이 죽기 직전까지 겪는 투병 고통, 이만저만이 아니다. 엄청난 권태감, 구토, 탈모, 급격한 쇠약증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된다. 사실 위암, 식도암, 자궁암, 위암, 식도암, 간암, 자궁암 같은 암은 방치하면 고통을 겪지 않는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는 이유를 불필요한 암치료 때문이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방치하면 고통을 겪지 않는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는 이유는 불필요한 암 치료 때문이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찾아온 환자들에게 암은 무서운 병이니 그런데도 의사들은 환자들의 암은 무서운 병, 즉시 치료해야 한다고 속삭인다. 이는 암에 대해 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암에만 해당한 이야기가 아니다.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적용을 시작했다가 심근경색을 돌연사하거나 뇌검사를 동맥류가 발견되면 수술했는데 전신마비가 되는 등 병원의 검사나 치료를 받고 수명이 단축되는 일을 비일비재하다. 어찌 보면 의사는 폭력배나 강도보다 무서운 존재이다. 폭력배는 보통 일반 사람을 죽이거나 신체 부위를 절단하지 않는다. 강도도 대개는 돈만 빼앗는다. 하지만 의사들은 환자 위협에서 돈을 내게 할 뿐 아니라 환자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생명까지 잃게 한다. 하지만 의사들은 환자를 위협해서 돈을 내게 할 뿐 아니라 환자의 몸을 상하게 생명까지 잃게 한다. 뇌검사에 동맥류가 발견되면 수술을 했는데 전신마비가 되는 병원에서 검사나 치료를 받고 수명이 단축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어찌 보면 더 무서운 존재이다. 약을 잘못 쓰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한다.
나도 어렸을 적에는 열이 날 때 계업인 아버지께 주사를 맞았다. 말라리아 걸려 고열이 났을 때는 항생물질을 지나치게 투여받은 타에 다리 근육이 변성되어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아 근육 구축증에 걸릴 뻔한 적도 있다. 그 때문에 나는 한동안 다리를 절고 다녀야 했다. 결론, 말라리아가 나은 것은 항생물질 덕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치료에 도움이 되기는 해도 부작용으로 장애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아버지와 나는 의학을 굳게 믿었다. 독감이나 기승이 우리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같은 반 친구 10명이나 데리고 와서 아버지께 예방주사를 놔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다. 당시 아버지께서 그런 나를 혼도 내지 않고 친구들에게 주사를 놔주셨기에 나는 속으로 우쭐거리기까지 했다. 이후 나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의학의 길을 선택했다. 학교에 다니면서 결혼도 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내 아이에게 스스럼없이 약을 먹였다. 약을 잘못 써서 생기는 해로움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약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심각한 해를 끼치는지 알게 된 것은 의사가 되고 나서였다. 많은 아이들이 독감 백신이나 해열제 부작용으로 인해 뇌에 장애가 생겨 하룻밤 사이에 치매 상태가 되거나 생명을 잃기도 한다. 많은 아이들이 독감 백신이나 해열제 부작용으로 인해 뇌에 장애가 생겨 하룻밤 사이에 치매 상태가 되거나 생명을 잃기도 한다. 독감 백신이나 해열제는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힘이 없다.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등골이 오싹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해왔는지 깨닫게 된 것이다. 독감이나 해열제 병의 예방과 치료하는 힘이 없다. 이 같은 사례를 계기로 좋은 부분만 취하고 위험은 피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쓸데없이 고통스럽기만 한 치료나 비참한 죽음을 하나라도 줄이고 싶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게 됐다. 나는 의료의 좋은 부분만 취하고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쓸데없는 고통스럽기만 하는 치료나 비참한 죽음을 하나라도 줄이고 싶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게 됐다. 잘려나가는 가슴을 구하라. 나는 케이오 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한 후 방사선과에 들어가 방사선 치료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외래한 자들을 진찰해왔다. 이후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일본어 암치료 방식에 의문을 가지게 됐다. 88년에는 이런 생각으로 정리해 유방암은 절제하지 않아도 된다. 치유물은 같은데 함부로 유방을 자르는 것은 외과 의사의 범죄행위가 아닌가 라는 논문을 문해춘추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암치료 방식의 의문을 가지게 됐고 88년에 이런 생각을 정리해 유방은 절제하지 않아도 된다. 치유를 같은데 함부로 유방을 자르는 것은 외과 의사의 범죄행위가 아닌가라는 논문을 월간 문해춘추에 발표했다. 당시 서양에서는 병소만을 잘라내는 유방 온존요법에 이미 보편화되어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유방을 전부 떼어내는 시술이 당연시됐다. 너무나 참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혼자서라도 일본에서 유방 온존요법을 전파해 여성들의 잘려나가는 가슴을 구해내고 싶었다. 그보다 훨씬 전인
84년도 누나가 유방암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서양이 치료 성적을 보여주며 나라면 온전요법을 택하겠어 라고 말했다. 당시 누나는 나의 의견에 동의해 온전요법을 선택했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나의 논문을 반항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나를 찾아와 온전요법을 선택하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어떤 해는 일본 유방암 환자 1%에 달하는 수가 온전요법을 때도 있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일본에서는 유방암이 발견된 여성 60% 이상이 온전요법을 선택하고 있다. 당시 서양에서는 병소만을 잘라내는 유방 온전요법이 보편화되어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유방을 전부 떼는 시술이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참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혼자서라도 일본의 유방 온전요법을 전파해 여성들의 잘려나가는 가슴을 구해내고 싶었다. 그보다 훨씬 전인 83년도에 누나가 유방암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서양 치료 성격을 보여주며 나를 온전요법 택하겠어라는 말했다. 당시 누나의 의견에 선택했고 30년 지난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문해춘추에 실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나를 찾아와 온전요법을 선택한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어떤 해는 일본 유방암 환자 1%에 달하는 수가 온전요법을 선택한 때도 있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일본에서는 유방암이 발견된 여성 60%가 이상 온전요법을 선택하고 있다. 나는 전세계의 암치료 실태에 대해 폭넓게 공부를 해왔다. 그렇기에 환자 본인에게 암이라는 사실을 100% 알리고 기존 암치료에 대한 나의 생각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그것은 일본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96년 나는 암과 싸우지 마라 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을 통해 암에는 진짜 암과 유사암이 있으며 어느 쪽이든 수술이나 항암제로 치료하는 것은 90% 쓸데없는 짓이라고 내용을 발표하여 학계에 엄청난 논쟁을 일으켰다. 96년에는 나는 암과 싸우지 마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을 통해 암에는 진짜 암과 유사암이 있으며 어느 쪽이든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은 90% 쓸데없는 짓이라고 내용 발표 학계에 엄청난 논쟁을 일으켰다. 이후에 좋지 않는 치료, 나쁜 의사에게 도망가는 방법, 대학병원이 환자를 죽일 때 등의 저서를 출간해 의료 전반의 문제를 대학병원이 좋지 않는 치료, 나쁜 의사에게 도망가는 방법 전반의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나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주말에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6시면 연구실로 출근해 진짜 시간 외에는 의학 논문을 읽거나 집필을 하고 있다. 어쩔 때는 하루 종일 붙박이처럼 책상에 앉아서 연구를 하기도 했다. 30년 동안 주말에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6시면 연구실로 출근해가지고 의학 논문을 읽거나 집필을 하고만 어쩔 때는 하루 종일 내 붙박이처럼 책상에 앉아서 연구를 하고만 암과 쓸데없이 싸우지 마라. 2012년은 어떤 해보다도 내게 특별한 해였다. 우선 최장 22년을 지켜왔던 암 방치 환자들의 결과를 암 방치 요법 권함 환자 150명 증언이라는 책으로 총정리해서 출간했기 때문이다. 암과 싸우지 마라의 유사암 이론을 실제로 증명하게 되어서 어깨의 짐을 내려놓는 것만 같았다. 대학병원에서 유해리 환자를 진료하면서 암 치료를 하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을 게이오 대학교의 자유와 독립자존 정신 덕택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60회 기쿠치칸상도 수상했다. 88년 문해춘추의 유방암을 절제 않아도 된다는 글을 기고했을 때 나는 이것은 일본 의학계에 향한 선전포고이다. 이제 출세의 꿈도 꿀 수 없고 병원에서도 따돌림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알아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결의를 굳히고 혼자서 싸웠다. 그런데 이런 나를 뒤에서 지켜본 이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쿠치칸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 이 책을 쓸데없이 고통스럽기만 한 치료 방식이나 의료에 의한 비참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고통스럽게만 한 치료 방식이나 의료에 의한 비참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런 의미에서 기쿠치칸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 대학병원에서 예외 환자를 진료하면서 암 치료를 하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케이오 대학교의 자유와 독립자존 정신 덕분이다. 150문의 증언, 암 방지법을 권함, 환자 150명 증언한 책으로 총정리해서 출간했기 때문이다. 암과 싸우지 마라. 유사암 이론을 실제로 증명하게 되어 2012년은 내게 특별한 해였다. 예를 들어 최근 예방의학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환자를 불러 모으는 의학에 지나지 않는다. 속된 말로 의사는 보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사에 보응이 되도록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학병원이나 국립암센터처럼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흔히 좋은 병원으로 여겨지는 큰 병원은 도리어 좋은 실험 대상이 되는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좋은 실험 대상이 되는 병원. 흔히 좋은 병원으로 여겨지는 큰 병원은 도리어 예방의학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환자를 불러 모으는 의학에 지나지 않는다. 속된 말로 의사의 보응이 되지 않는 속된 말로 의사의 보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암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은 것은 암 때문이 아니라 암 치료 때문이다. 암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는 것은 암 때문이 아니라 암 치료 때문이다. 암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는 것은 암 때문이 아니라 암 치료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는 무조건 암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의사는 무조건 암 때문이라고 말한다. 바로 그 점에 속지 말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각증상이 없고 식사도 맛있게 할 수 있다면 의사에게 어디가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듣거나 암이 발견돼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의사는 무조건 암 때문이라고 말한다. 바로 그 점에 속지 말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각증상이 없고 식사도 맛있게 할 수 있다면 의사에게 어디가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듣거나 암이 발견되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때 서둘러 치료하게 되면 그만큼 수명을 단축된다. 지금은 의학 정보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책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얼마든지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병에 대해서 의사만을 믿고 따랐다면 생각을 전환해 의사를 의심하고 스스로 병에 관해 찾아보고 생각하는 습관을 돌이키도록 하자.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한마디로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을 습득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무의미한 죽음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의 생명, 나의 몸, 나의 인생 하나뿐인 것이니까 말이야. 의사가 병을 만들고 환자를 만든다.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그러면 의사의 건강 지도가 과연 질병의 예방이나 건강 장수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핀란드 한 연구팀이 15년에 걸쳐 세밀한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병이나 이상이 발견되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그 후에도 검사치에 문제가 있다면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는다는 식의 노력은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위험하다. 1번 환자는 병원의 봉이 아니다. 편의점 가듯 병원에 가는 사람들. 편의점 가듯 병원에 가는 사람들. 주변을 둘러보면 기침이나 열이 조금만 나도 일단 병원에 가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이렇게 병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일까? 일본인의 기질을 성실하고 규정이 많은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의료문증만 있으면 누구라도 원하는 의료기관에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진찰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수도꼭지를 들면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물이 콸콸 쏟아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마음껏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일본인으로서 자랑할 만한 일이다. 실제로 일본인은 몸이 아픈 경우 언제라도 병원에 가서 보험증만 제시하면 30% 정도의 본인 부담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인에게 이런 정책은 당연한 권리지만 공적 의료보험 제도는 국가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맹장염, 급성 충주염에 걸린 경우 일본에서는 환자 부담부까지 포함하여 전체 의료비가 3,40만엔 정도이다. 본인 부담이 고액이라도 보통 87,000원에 넘으면 초과분으로 고액 요양비를 월간 본인 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보험조합에서 초과분을 지급하는 제도가 고액 요양비 대신 지불해준다. 미국에서는 맹장염 입원하는 경우 의료비 중앙치 금액 순으로 정렬해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수치가 약 270만엔이나 된다. 게다가 의료비 최저는 12만엔, 최고치는 1,400만엔 이상으로 의료시설에 따라 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 미국의 경우 전 국민보험제도가 아니므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 건강보험 개관이 발효되기 전까지 미국인 7명 중 1명은 무보험 상태이다. 또한 민간보험에 들어있어도 의료비를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적이 있다. 사람은 현 시점에서 7,300만 명이나 된다. 그들 중 3천만 명이 추심회사로부터 지불 독촉까지 받고 있다.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 제도는 2000년에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종합세계 1위로 선정되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일본의 의료 충실비는 선진국 중에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국내 총생산 대비 국민 의료비 지출은 2008년 기준 8.5%로 34개 회원국 중에 21번째로 낮은 편에 속한다. 일본에서는 전후 일관적으로 낮은 의료비 정책을 펴고 있어 의사는 박리담회로 일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유럽의 의사가 하루 20-30명 정도 환자를 진찰하는 데 비해 일본 의사는 하루에 40-50명,
대노 환자를 진찰한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도의 스케줄이다. 낮은 의료 비정증을 표하고 있어 의사는 박리담회로 일할 수밖에 없다. 하루에 40~50명이나 되는 환자를 진찰한 것이 보통이다. 선진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스케줄이다. 달리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마치 편의점에 가듯 병원을 갈 수 있다는 말이다. 바로 여기에 크나큰 함정이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마치 편의점에 가듯 병원에 갈 수 있다는 말이다. 바로 여기서 크나큰 함정이 있다. 의사의 친절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 사람들은 재채기가 나오면 곧바로 병원에 달려가고 의사는 진찰 후 감기균이 있다는 소견만으로 기침약, 해열제, 염증약, 항생물질, 위장약 등 약을 무더기로 처방한다. 어디 그뿐인가. 혈압을 한번 재볼까요? 혈압이 조금 높군요. 약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치도 염려되네요. 검사를 줄줄이 권하는 경우도 많다. 환자들은 이런 의사 말에 친절한 선생님이라면 고마워한다. 그리고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건강검진이나 암검사도 규칙적으로 받는다. 혈압이 높다거나 폐에 음영이 보인다는 소견을 들으면 새파랗게 들려서 의사에게 들은 대로 약을 먹고 정밀검사를 받는다. 특히 암진단을 받으면 수술, 항암제, 방사선 등의 표준치료를 의사가 권하는 대로 순순히 받아들인다. 환자들은 의료도 비즈니스이며 그것이 의사의 생계수단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환자들은 의료도 비즈니스이며 그것이 의사에게 생계수단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재채기가 나오면 곧바로 병원에 달려가고 의사는 진찰 후 감기균이 있다는 소견만으로 기침약, 해열제, 염증약, 항생물질, 위장약 등을 무더기로 처방한다. 어디 그뿐인가. 혈압을 한번 재볼까요? 혈압을 한번 재볼까요? 혈압이 조금 높군요. 약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치도 염려되네요. 검사를 줄줄이 권하는 경우도 많다. 환자들은 이런 의사의 말에 그리고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건강검진이나 암검사를 규칙적으로 받는다. 혈압이 높다거나 폐 음영이 보인다는 소견을 들으면 새파랗게 들려서 의사에게 들은 대로 약을 먹고 정밀검사를 받는다. 특히 암진단을 받으면 수술, 항암제, 방사선 등의 표준치료를 의사가 권하는 대로 순순히 받아들인다. 현재의 의사들은 대부분 병자들을 가능한 눌려서 병원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현재 의사들은 대부분 병자들을 가능한 한 늘려서 병원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의사의 감언이설에 넘어가는 당신은 의사의 봉인 셈이다. 의사의 감언이설에 넘어가는 당신은 의사의 봉인 셈이다. 당신의 중요한 시간과 돈을 의사에게 바치는 것을 넘어 생명까지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